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뉴스앤이슈 시간입니다. 네, 뉴스앤이슈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그리고 이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박준식 기자가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문 열어볼까요? 네, 두 앵커가 시작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우수한 지하철, 시설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정말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그리고 기술력을 또 알아주는 게 우리나라만큼 독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독일이 우리도 앞서고 있죠. 우리나라와 독일이 손을 잡고 우리보다 조금 뒤쳐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희 취업정보센터의 미남 기자, 우리 이근영 기자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디로 몰려들고 있냐고요? 바로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이 열렸는데 경력 단절 여성이 무려 2만 명이나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하고 싶어하는 아줌마들의 은행권 러쉬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앤이슈 첫 번째 소식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준식 기자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자, 후진국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을 기술적으로 원조한다, 좀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으로 처음에 이해를 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직 넉넉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경제 원조 쪽은 아니고요. 기술 원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기술력 세계에서 정평이 나 있고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앞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연수는 오는 인력들이 연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찾은 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송영준 이사장이 독일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독일에 있는 독일 국제개발협력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독일과 우리나라가 손을 잡고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어떤 단계를 밟아왔고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의 앞선 기술력으로 개발도상국이 또 다른 그 나라들이 이렇게 발전해 준다면은 그거 정말 뿌듯한 일 아닐까요? 맞아요. 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산업국가에서 성장을 할 때 독일에서 상당한 기술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원조를 받았던 독일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정말 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류들 지금 엄청나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큰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때 독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네. 독일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 다른 나라를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으로 그래요.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뿌듯한 소식인데요. 네. 자, 독일하고 우리나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활동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독일에서는 독일국제개발협력공사가 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 개발도상국의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교사에 대한 그 맞춤 연수도 진행을 하고요. 해당 국가를 방문을 해서 앞선 기술을 또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각종 국생사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진행해서 네. 우리와 독일의 앞선 인적자원 개발 기술 그리고 전문 기술 교육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지원 대상 국가도 어때요? 늘어나나요? 예, 기존에는 사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MOU를 기점으로 해서 네네.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까지도 이 지원 대상국을 넓힌다고 하니까요. 네. 그 위상이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선물이 이제 역할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발도상국의 어떤 선물 같은 거, 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예, 그 선물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기술 연수를 담당하는 이 부설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GIFTS. 예. 선물이네요. 글로벌 네. 청년 기술 진흥원이라는 이 말 그대로 기프트라는 이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프트에서 하는 일이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합숙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예, 독일하고 MOU를 체결을 하면서 독일의 국제개발협력공사가 이것을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각종 기술을 전수할 때 기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기프트 선물이라는 아까 개념을 사용을 했고요. 더 많은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독일과의 협력으로 개발도상국 기술 지원에 우리나라가 나섰다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따뜻한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근영 기자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아줌마들, 아주머니들이 몰려들고 있다. 처음에 이렇게 서두에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디로 몰려들고 있나요? 네, 바로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죠. 은행들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앞다퉈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먼저 채용에 나섰던 은행은 역시 기업은행이었습니다. 지난해 109명을 새로 채용을 했고요. 이어서 신한은행이 올해 초부터 200명을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신한은행 최종 합격자가 28일인 오늘 발표가 됩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 10일부터 시간 선택제 영업점 창구 텔러 200명을 새롭게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0명을 추가로 더 뽑을 계획이고요. 신한은행은 올해 200명에 이어서 내년에도 200명 그리고 내후년에는 100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저는 이근영 기자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아줌마들이 몰려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자, 그런데 다른 업종도 많습니다. 근데 왜 특히 이렇게 은행권에만 시간제 일자리가 몰리는 걸까요? 네, 원래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제도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이 정책들은 공공에서 먼저 하고 민간으로 파급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은행은 민간 회사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서민금융도 지원을 하고 공과금도 은행에다 내야 되고요. 복권도 당첨되면 은행에서 받지 않습니까? 이미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제도가 정착된 선진국들의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네덜란드에서도 민간과 공공의 중간 영역인 은행 업종에서 가장 먼저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은행 중에서도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을 하고 이어서 민간은행인 신한은행이 도입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창구에서 일하는 텔러 직군입니다. 전문직처럼 지식과 기술을 많이 요구하는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전환이 쉽다는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은행권 시간 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무려 2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열기가 뜨겁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예, 은행들이 채용을 늘리고는 있지만 이 몰려드는 지원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2만 명이나 몰려든 곳은 다름 아닌 지난 1월부터 채용에 들어간 신한은행입니다. 200명 채용을 하는데 2만 명이 몰렸으니까 경쟁률이 100대 1인 셈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뽑는 이 정규직 대졸자 공채 경쟁률이 8, 90대 1 정도 되니까 출산과 육아 문제로 직장을 관뒀다가 다시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수요가 청년 취업 수요를 앞지른 것이지요. 그나마 다른 은행들은 경쟁률이 이보다는 낮았습니다. 우리은행 시간 선택제 채용은 15대 1, 기업은행은 22대 2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자, 은행마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처우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규직이냐 아니냐 여기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정규직이지만 우리은행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우리은행은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네. 우수 직원에 한해서 계약을 더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복리 후생 면에서 일반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월급 수준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신한은행은 170만 원 정도, 우리은행은 120만 원 정도를 받고 네. 기업은행은 그 중간 정도 수준을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근영 기자와 함께 은행권의 경력단절 여성 채용 소식 들어봤습니다. 아줌마라고 앞서서 표현해 주셨는데 여자분들은 아줌마라는 표현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경력단절 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그 뜨거운 열기가 이어져서 실제로 일자리에서 그 열정 불태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취업정보센터 다양한 뉴스와 이슈 오늘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그리고 이근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간추린 뉴스의 이지안입니다. 오늘 고용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금융공기업들 여성과 장애인, 고졸 등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고액 연봉과 이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눈총을 받으면서도 사회 소외계층 채용의 홀대 현상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공기업의 여성 직원 비중은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내외이지만 금융공기업은 총 인원 대비 여성 인력의 비율이 10%에서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말로만 취약계층 우대하겠다는 것보다는요, 내년에는 취약계층의 채용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수치로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